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 7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했던 점을 거론하며 당시 판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긴장을 낮추고 외교와 안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께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마무리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강력한 반발로 인해 미 의회에서 TPP가 비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쌍스러운 욕설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본래 예정돼 있던 두 정상 간 회담은 취소됐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젯밤 아세안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만났으며 대화는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 간 최근 마찰은 필리핀 정부의 강경한 마약 단속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어제 서울 안보대화가 개막돼 내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안보대화에 중국 대표단은 불참했습니다. 서울 안보대화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 대화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드가 배치되면 미군 레이더가 중국 북동부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표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미국 항공기에 위험한 근접 비행을 실시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가 미 해군 P-8A 포세이돈기에 3m 이내로 접근했었다며 이 같은 위험 상황이 19분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당시 미군 항공기는 국제 공역에서 일상적인 비행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고 오판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항공기들의 방해 비행에 대해 오랫동안 반발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역시 러시아 수호기 27 전투기들이 발틱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국의 KC-135 항공기 위에서 고개 비행을 벌인 바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국 NBC 방송이 주최한 안보 포럼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푸틴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러시아와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ISIL 소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별도로 참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결정은 실수였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이를 지지했었다며 그는 과거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기를 거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입이 전달에 비해 1.5% 오르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8월 수입액은 1,385억 달러로 7월에 비해 소폭 오르면서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끝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규모는 1,906억 달러로 줄어들어
중국의 내수가 증가했음을 나타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한 북핵 특별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기 거래 등 불법 활동에 관한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중개인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서 차츰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해상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1m 아래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핵 특별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이 성명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단호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8일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북핵 특별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 외에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역내 최고 전략 포럼입니다. 각국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또 북핵 폐기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 이후 무려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김정일 정권 18년 동안 발사한 미사일 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은 실존하는 위협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불과 4, 5분이면 서울을 포함한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핵 위협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이번 특별 성명 채택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이라는 도전에 대해 정상들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특별 성명 채택은 갈수록 노골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모두 부담이 되는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G20 회의 중간에 미사일 3발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아시아 모든 국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특별 성명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사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의 근원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세안은 이와는 별도로 8일 의장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비엔티안에서 10개 회원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올해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과 이후 이딴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세안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북한의 관련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모든 당사국에는 육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라오스에서 만난 한국과 일본 정상도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이후 미국 또 한일 간의 대북 공조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두 나라 간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건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할수록 돌아오는 결과는 국제적 고립 심화와 자멸뿐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양국이 박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등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긴밀하게 대응하자고도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계기로 한일 두 나라 간의 긍정적인 기류가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 지도층의 꾸준한 노력으로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北朝鮮のミサイル能力は地域の安全保障に対する 아베 총리는 북한의 기술적 능력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아세안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압박 노력을 더욱 강력하게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날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협과 핵 확산에 대응하고 영내 안정과 인권 수호를 위해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름 휴회를 마치고 의회가 개원한 둘째 날 전격 처리된 것입니다. 이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15분간의 지지 발언 뒤 구두 표결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북한이 호전적인 수사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단결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적하면서 이 불량 국가에 압력을 가해야 하며 북한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한일 삼각 공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맷 세먼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결의안 통과 뒤 성명을 내고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점점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동맹인 일본, 한국과 더불어 영내 안정을 성공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세 나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영내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 간 정보 공유와 외교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 나라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서울에서는 30여 개국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해 국제사회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서울 안보 대화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당국자는 북한의 증가하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 시어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 부차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포함한 미한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통해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억지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어 부차관은 8일 한국 국방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서울안보대화 SDD 본회의에 참석해 확장 억제를 포함해 한국의 방어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어 부차관은 사드를 포함한 미한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은 완전히 방어적인 시스템이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어 부차관은 아울러 미국은 안보를 지키고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침략 행위를 억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북한의 폭주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한국은 핵을 실제로 사용할 의지를 가진 이웃 국가와 마주하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 전략과 미사일 능력을 빠른 속도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자신의 잘못에 대가를 치르지 않게 그냥 둬선 안 된다며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력하고 견고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아직 닫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중국인민대 스인홍 교수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분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인홍 교수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양적, 질적으로 전략적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 군사력 강화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인홍 교수는 아울러 중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따로 구축할 수도 있고 또 전략적 고려 아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중 관계를 별개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서울 안보대화에 참석한 아흐메트 위짐지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 사무총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를 비축한 국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s suspected of possessing arsenals. 위짐지 사무총장은 북한이 OPCW 가입국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북한이 고도로 발전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엔 현재 192개국이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공표된 화학무기의 93%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집트, 이스라엘, 남수단 등 4개국은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개막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 태세 위에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 올 들어서만 모두 9번 채택됐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성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추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번 언론 성명에 동참한 점을 주목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비난 성명이 쓸모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to say that these types of condemnations are useless. They do help build a momentum, and that momentum. 유엔 안보리의 성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추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반복되는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될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계속 높여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노퍼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노퍼 부회장은 비록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몇 차례에 걸친 안보리의 강력한 비난이 유엔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1992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 부각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안보리의 대북 언론 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 역시 계속되는 언론 성명은 추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높일 때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eries of statements form a kind of an evidentiary base to support. 자누지 대표는 언론 성명이 추가적 조치를 명시한 만큼 안보리의 반복된 성명은 안보리의 추가 조치로 이어지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생 목적 아래 계속되고 있는 북중 간 석탄 수출을 끊는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또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 사실상 하루 만에 신속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성명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지만 이번엔 국제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반복되는 언론 성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First of all, it shows that to the critics of the deploying THAAD to South Korea that contrary to their predictions, China,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이 이번 언론 성명에 동의한 사실은 중국이 대북 압박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언론 성명의 강력한 추가 조치에 대한 문구가 포함된 것은 추후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인 만큼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보단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책이 나오는 게 옳은 결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기 거래 등 불법 활동에 관한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중개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업체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품 입수를 막기 위한 국제 제재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재가 북한의 물품 조달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일부 영향을 미쳤다. 미국 하버드 대학 벨퍼 센터의 존 박 연구원과 짐 월시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원이 지난달 작성한 북한 제재 관련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북한 무역업체에 근무했던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다양한 조사를 한 결과 대북 제재의 허점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특히 제재가 북한 당국의 일부 불법 무기 조달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났고 중국에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내 민간 외국 업체들과 거래를 보다 잘할 수 있는 유능한 중국인 중개인들을 더 고용해 왔습니다. 중개인들에게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 거래를 더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중개 인력을 늘려왔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무역회사 직원들의 중국 내 체류 인력과 거점을 늘려 효율을 높이고 홍콩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상거래망 활용을 확대했습니다. 또 불법 물품 조달 경로로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을 활용하는 횟수도 늘렸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부품을 계속 북한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문가는 그러나 국제 제재가 불법 거래를 막는 긍정적 영향도 미쳤다며 중국 내 규모가 큰 금융업체들의 준법 문화를 자극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인해 치를 여러 대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법을 보다 투명하게 준수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전문가는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미사일 부품 조달은 계속될 것이라며 제재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11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가 국내법을 적용해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업체들을 추적하고 중국 내 민간 업체들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불법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동남아 국가들의 제재 이행 개선, 해외 북한 대사관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강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역량 강화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주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소를 통해 제재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고 북한 무역회사들의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보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핵무력 고도화 능력을 과시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 지속 의지를 밝히며 핵과 미사일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나온 6개월 동안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3발을 비롯해 무수단과 스커드, 노동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단순한 수사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략적 도발을 잇따라 감행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한국 군당국의 평가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23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휴전 이후 전략적 수준에서 지금처럼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적은 없었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이후 이어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는 빠른 시간 안에 핵무기 고도화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박창권 박사입니다. 핵능력을 갖겠다. 그러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갖겠다. 그런 능력을 사실 대외적으로 과시해갖고 비핵화가 아니고 이제 핵능력과 관련된 자기들에게는 핵군축이라든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핵과 관련된 천미의 양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략이 바뀐 거죠. 국방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미국에 강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구도를 조성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 내 사정거리에 있는 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변화를 깨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에서 경제핵 병진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 노선으로 규정하고 동방의 핵대국이 되기 위한 핵능력의 질량적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통치 기간 동안 핵보유국 지위의 헌법 명기와 핵 전략 완성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제도화 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핵과 미사일의 발전 수준을 감춤으로써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과감하고 노골적으로 핵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위협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 초부터 이어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총괄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의 어떤 최대 업적으로 선전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업적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강력한 압박으로 다가왔으니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아주 불법적인 걸로 간주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거를 확고하게 유지해 가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내부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대북 제재 이후 이어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도 지난 3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을 거둠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5차례 실패 끝에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이 대표적입니다. 괌의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둔 무수단 미사일은 유사시 괌이나 오키나와 등에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투입을 막는 데 동원되는 전략 무기입니다. 국방연구원 박창건 박사입니다. 이제 무수단이 사정거리가 길으니까 미국하고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한국에 만약 무슨 문제가 발생된다 유사시 상황이 벌어지면은 주일 미군이라든지 괌에서 지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고 그쪽을 공격하겠다. 미군 기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뭐 일본을 동경 공격하겠다 또는 괌을 공격하겠다. 그런 동맹 이간질이라고 하죠. 동맹의 지원을 그러다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동맹 분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 하나 쓰는 것이고요. 지난달 2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 지금까지 모두 4차례 공개 시험 발사를 거치면서 기술 수준을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SLBM이 1년에서 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고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SLBM의 실전 배치를 위해 SLBM 추가 발사와 핵추진 잠수함 등 신형 잠수함 건조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충근 박사입니다. 전술적인 성능을 발휘할 때 방어 돌파 능력을 따지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그 지상 배치나 공중 배치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탐지도 할 수 있고 중간에도 탐지 가능하고 SLBM은 수중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또 어디서 발사할지 모르는 이동식이니까 그래서 방어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잠수함을 개발하겠죠. 큰 걸로 수량을 늘려가지고 발치하겠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SLBM 발사 직후 핵보유국 전열에 들어섰음을 선언하고 핵무기 병기화 사업과 사변적 행동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핵무기 병기화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소형화와 경량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5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자신들이 한 만큼 우리가 이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이렇게 소형화나 경량화라든가 파괴 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것들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핵실험을 통해서 결국 실험을 한다는 것은 능력이 업그레이드돼 간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또 그 핵실험 자체가 갖고 있는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면서 사실은 적절한 시기에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은 이와 함께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핵탄두 폭발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공조균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핵 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 협력 의혹을 받았던 북한 기업과 거래를 끊었지만 이 기업이 나미비아에서 탄약 공장을 건설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미비아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마틴 안자바 워싱턴 주재 나미비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안자바 대사는 7일 VOA에 두 나라가 1990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면서 앞으로도 교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샘 누조바 나미비아 초대 대통령이 지난달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전통의 우호 관계를 확인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VOA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7일 리수영 부위원장의 나미비아 방문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나미비아는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조선노동당과 정부와의 친선협조 관계를 변함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자바 대사는 리수영 부위원장과 나미비아 고위 관리들과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자바 대사는 북한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미비아는 외교 관계에서 비동맹 정책을 채택하고 유지하며 국제법과 조약 의무를 중시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나미비아는 핵 비확산과 핵실험, 군축에 관한 목표를 지지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런 원칙을 옹호할 것을 권하지만 동시에 모든 나라가 평화와 개발을 목적으로 핵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역시 완전히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안자바 대사는 나미비아와의 군사협력설이 제기됐던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와 관계를 끊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준수하는 차원이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유효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 문제의 북한 기업들이 나미비아의 국립영웅묘지, 의사당, 독립박물관, 국방부 청사 건설에 관여하긴 했지만 탄약공장 건설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포함시킨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6월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된 데 따른 조치인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7일 발표한 주의보에 북한이 또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미국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주의보에서 북한과의 거래에서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의 제한사항들과 금지 규정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총 5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들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가 지난 6월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된 이후 지난 6년 연속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범죄 단속반 역시 이 조치에 맞춰 1년에 두세 차례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매년 함께 이름을 올리던 이란이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로부터 주의 조치 국가로 하향 조정되면서 북한은 유일하게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보는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라오스에서 오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들과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해서 총 18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예.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내일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 모택동, 이 마오쩌둥 사망 40주기인데요. 중국에서 추모 열기가 한창인 모습 알아보고요. 예. 또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어제 안보 관련 포럼에서 군 통수권자 자격을 놓고 맞붙었는데요. 이 소식까지 전해보겠습니다. 예. 자, 앞서 저희들이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시 좀 짚어보죠. 일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어떤 모임입니까? 네, 앞서 이 라오스에서 진행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 아세안 정상회의는 말 그대로 이 올해 의장국인 라오스를 비롯해서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네. 이 현안을 논의한 자리였는데요. 오늘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이들 동남아 국가들에 더해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주요국 정상들이 동참하는 일정입니다. 예. 이 아시아 일대의 굵직한 현안들이 이 때마다 논의되기 때문에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략 협의체로 꼽힙니다. 예. 이 모임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을 규탄하는 이 비확산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행위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이행 작업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 끝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의체, 이 아세안에서도 의장 성명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폐막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오후 늦게 의장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예.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과 이후 이어진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 최근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고요. 예. 이 아세안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아세안 의장 성명에서는 이 남중국해 판결 이행에 대한 이 부분은 직접적인 언급은 빠졌네요. 네, 지난 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죠.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근거 없다고 판결한 뒤에 처음 열리는 일정이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친중국 국가인 캄보디아 등이 반대를 해서 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의장 성명에서 이 판결 이행 문제가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예. 대신 이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관련 사안이 언급됐습니다. 예, 중국의 외교전이 어떻게 보면 성과를 좀 보인 건데, 하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다고요? 예, 오늘 라오스 방문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국제상설재판소,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있다면서 중국 측의 판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예. 이 아베 일본 총리도 전날에 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의견 교환은 환영하지만 반드시 국제법에 따른 비군사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국제 이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면서 역시 중국이 판결을 수용할 걸 거듭 촉구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 측의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시점에 미군이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군요. 네, 미 군사 전문지 네이비 타임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중국이 남중국해 중심 해역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 이 스카보로 암초 주변에 대해서 미군이 순찰 활동을 검토 중이라면서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에 군사 시설을 만들어서 기지화할 경우 현지에서 불과 220km 떨어진 이 필리핀 수비크만의 미군 시설에 상당한 전략적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미군이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한편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동안에 라오스 현지에서 그 주요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많은 지원 계획을 약속했군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전 당시 투하된 불발탄 제거와 관련 피해 복구 사업 등을 위해서 9천만 달러를 라오스에 지원할 계획을 밝혔고요. 아베 일본 총리는 베트남에 총
29억엔, 한 2억 5천만 달러 차관 제공 의사를 전했습니다. 예. 또 아베 총리가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예.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 순시선 2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초 일정이 취소됐는데 일단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긴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공식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에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거친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 회담이 무산됐었다가 예. 필리핀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그래서 어제 두 정상이 만난 것인데 예. 얼마나 오래 만났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요즘 모태통 추모 열기가 한창이라고요. 네,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뒤에 문화 대혁명을 지휘하는 등 근대 중국의 토대를 세운 거로 평가되는 이 마오쩌둥, 모택동 전 중국 국가주석이 사망한 지 내일이면 40주기가 됩니다. 예.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최근 중국 각지에서 다양한 마오쩌둥 추모 사업과 관련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을 전했습니다. 예,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국 화보협회가요, 이 모태동 40주기 추념 화보를 발간합니다. 예. 중국 국가 출판사 사장을 지낸 전문가를 비롯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부 부부장 등 정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이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예. 지난 1953년 한국 전쟁 종료 직후에 이 마오쩌둥 주석이 저원라이 당시 총리, 리우 샤오치 정치국 위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최초로 공개되는 등 생전의 그 다양한 활동사항이 화보집을 통해 재조명된다고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예. 이 화보집 제작에 총 3년 8개월이 소요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각 지역에서도 이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고 있군요. 예, 지난주 중국 탕산에서는요, 이 마오쩌둥 40주기와 함께 장정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예. 이 행사에는 마오쩌둥의 개인 비서였던 장위펑 등이 참석해서 마오 전 주석의 생전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이 뒷얘기를 공개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밖에 수도 베이징의天安门 광장에 있는 마오쩌둥 기념관에는 지난주부터 방문객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 중국 밖에서도 이 해외 중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행사도 진행되고 있네요. 네, 아시아 각국의 화교 사회는 물론이고요. 미국 뉴욕과 이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중국계 주민들이 다수 자리 잡은 곳에서는 크고 작은 추모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호주에서는 작은 소동도 있었는데요. 예. 시드니와 멜버른을 비롯해서 호주 대도시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기념음악회가 안전 문제를 우려한 당국의 허가 취소로 무산된 건데요. 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중국계 주민들이 음악회 현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는 등 충돌까지 예상됐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같은 행사에 참가했다고요?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NBC 방송하고 미국,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협회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예. 두 후보가 동시에 한 자리에 나선 건 아니고요. 30분 차이를 두고 따로 나와서 사회자와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안보를 주제로 한 포럼이었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갔습니까? 두 후보가 미군 최고사령관, 군 통수권자 자질에 관해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클린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을 해왔는데요. 예. 군 통수권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힘과 결합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은 이 안정성이라고 어제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예.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내용을 제대로 평가할 줄 알며 또 여러 힘든 선택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난 2011년에 단행된 오사마 빈 라덴 살해 작전을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 사건의 주모자였죠. 예. 자,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큰 안보 이슈 가운데 하나죠.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이 ISIL에 대한 격퇴 작전 이 부분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도 궁금하군요. 예, 클린턴 후보는 ISIL 격퇴를 위해서 이라크 군을 지원하겠지만 이라크와 시리아의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격퇴 방안이 있지만 적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대통령이 취임하는 즉시 미군 사령관들에게 30일 이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격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예. 또 군 지도부를 교체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아래 미군 장성들이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서도 비판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 두 사람 관계를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브로맨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친근한 건 유명한데 네. 어제 트럼프 후보가 역시 푸틴 대통령을 칭찬하는 그런 말을 했군요. 예, 트럼프 후보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면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 또 두 사람이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ISIL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올해 일어난 이 민주당 전국 위원회 해킹 사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미국 정보 관리들은 그 해킹 기법 등을 볼 때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을 했었죠. 예. 당시 해킹으로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클린턴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했다 이런 게 들어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요. 예. 올해 선거에서 이 이메일 때문에 민주당과 클린턴 후보가 곤혹을 치렀는데요. 어제 포럼에서도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클린턴 후보는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문건 가운데 기밀 정보 표시가 된 문건은 하나도 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서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평안 남도 내일 구름 많고 흐리고요. 평양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개성에는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6도, 사리온은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역시 비가 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함흥, 신포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함경북도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서서히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북부에는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도 2에서 4m로 높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m 아래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날씨였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중재재판소가 지난 7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했던 점을 거론하며 당시 판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긴장을 낮추고 외교와 안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께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마무리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쌍스러운 욕설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본래 예정돼 있던 두 정상 간 회담은 취소됐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젯밤 아세안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만났으며 대화는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 간 최근 마찰은 필리핀 정부의 강경한 마약 단속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 이래 마약 밀매 단속 과정에서 용의자 2천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제 서울 안보대화가 개막돼 내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안보대화에 중국 대표단은 불참했습니다. 서울 안보대화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 행사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드가 배치되면 미군 레이더가 중국 북동부를 파악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표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미국 항공기에 위험한 근접 비행을 실시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가 미 해군 P-8A 포세이돈기에 3m 이내로 접근했다며 이 같은 위험 상황이 19분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당시 미군 항공기는 국제 공역에서 일상적인 비행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고 오판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역시 러시아 수호기 27 전투기들이 발틱해 상공을 날던 미국의 KC-135 항공기 위에서 고개 비행을 벌인 바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국 NBC 방송이 주최한 안보 포럼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푸틴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러시아와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ISIL 소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별도로 참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결정은 실수였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입이 전달에 비해 1.5% 오르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8월 수입액은 1,385억 달러로 7월에 비해 소폭 오르면서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끝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규모는 1,906억 달러로 줄어들어 중국의 내수가 증가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내수 증가는 세계 경제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경제는 그동안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